자, 미국 3대 지수가 모처럼 만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9월 CPI 발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나스닥 100 선물 지수로 봐야 됩니다. CPI 발표 전 어느 정도 이 CPI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스물스물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장중에 한 1%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CPI가 9시 반에 발표가 됐죠. 발표되자마자 1900에서 거의 한 1500을 깨는 수준까지 4% 정도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걸 한 12시 이후부터 스물스물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3대 지수가 모처럼 만에 크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CPI 발표 결과가 어땠는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CPI 및 경제지표 발표 결과입니다. 자, 일단 CPI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앞서서 나스닥 선물 지수에서 그 부분을 암시를 했죠. 그냥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2%,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를 했고요. 사실 이 YOY, 전년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전월 대비입니다. 원래 예측치는 전월 대비가 0.2% 증가였는데 이 0.2% 증가율을 2배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즉 0.4% 정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근원 CPI, 이것도 중요하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6.6%로 예상치를 0.1% 정도 상회를 했고, MOM, 즉 전월 대비로도 0.1%포인트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보다 전월 대비가 중요한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전년 동월, 즉 작년 9월이 CPI가 너무나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월 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MOM, 전월 대비 수치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이 CPI 발표 외에 이 고용지표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어요. 이건 호재죠. 고용지표가 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CPI,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세부 항목 한번 살펴보면 크게 식품, 에너지, 그리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해당 항목에 따른 이 비중을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6%,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8.2%,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항목이 78%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 부동산, 렌트비가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8% 올랐고요. 에너지는 오히려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9월달이 이 8월달에 비해서 국제 유가도 하향 조정됐고 천연가스 가격도 좀 내렸죠. 자, 근데 문제는 식품, 에너지 제외한 부분이 0.6% 전월 대비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상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거의 뭐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산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품목을 뜻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렌트비가 보시다시피 전월 대비 무려 0.7%나 올랐습니다. 특히 소유주들의 뭐 등가 임대료 지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0.8% 상승해서 1990년 6월 이후로 월간 상승률로는 가장 컸다라고 기재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목은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중고차, 신차,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운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차 가격은 올랐는데 중고차는 소폭 하락했고요. 헬스케어 서비스, 뭐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교통비 이런 것도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쪽에서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 최근에 발표되는 이 부동산 가격 뭐 지표 보면은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집값이 떨어지고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죠. 그렇다면은 이 소유주들이 이자 비용을 내야 됩니다. 부동산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샀겠죠. 이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이 렌트비를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후행적으로 이 렌트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CPI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 파란색이 CPI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근원 CPI입니다. 이 YOY,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추세적으로 최근 1년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었죠. 6월 달에. 그리고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요. 반대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월 달 정도에 피크 아웃을 찍었는가 생각을 했더니 다시 7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죠. 자, 이러한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CME 그룹에서 발표하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컨센서스죠. 자, 12월 FOMC에서는 4.5%, 4.75% 기준금리 확률이 원래는 32%였는데 66%까지 치솟았어요. 자, 원래 9월 FOMC 이후에 점도표가 올해 말에 4.3%, 내년에 4.6%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11월 FOMC 때 0.75% 인상을 하고요. 12월 FOMC 때 0.5%, 그리고 내년 1월 정도에 0.25%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12월에도 0.5% 인상이 아니라 0.75% 인상을 할 것이다. 그 확률이 66%까지 치솟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1월에 금리가 4.75에서 5% 정도. 자, 그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확률이 원래는 30% 미만이었는데 56%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연준에서 제시한 내년 금리 상단 4.6%, 4.7%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금리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5%, 5.25%, 이 확률도 원래 0%였는데 20%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시장금리 곧바로 반응을 했죠.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나 급등을 해서 4.4%. 2년물은 정책금리, 즉 기준금리 예상치를 반영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일단은 시장 금리 컨센서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 그만큼 경기 체력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어느 정도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CPI 데이터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시장은 좋지 않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갑자기 반등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첫 번째, 영국에서 감세한 철회,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영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추측, 예상,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호재가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S&P 500 지수와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일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이 지점이 지난 6월 저점과 거의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즉, 이중 바닥을 형성하기 좋은 지점이다. 원래 일시적으로 좀 이탈을 했죠. 하지만 자, 금일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이 나와 있죠. 이게 S&P 500 지수의 주봉인데 가장 밑에 있는 이 까만색 선이 바로 200주선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때 잠깐 급락했을 때 200주선을 하회를 했었고, 그 이후에 급락장 같은 경우에는 다 200주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밑으로 깨고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노란색 네모로 칠해놓은 구간 있죠. 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S&P 500 지수가 한 2200까지 빠졌죠. 자, 그때부터 쭉 상승을 해서 48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즉, 팬데믹 저점에서 S&P 500 고점까지. 자, 그때를 100으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현재 이 지수가 한 50 정도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즉, 이 라인 기점으로 해서 위의 면적과 아래의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상승했던 것에 50 정도를 되돌렸기 때문에 현재 이 지수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요. 즉, 정리를 하면은 지난 6월 저점,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지지를 했다. 두 번째, S&P 500 지수 200주선을 지지를 했다. 자, 세 번째, 팬데믹 저점에서 고점까지.
자, 그때 10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확하게 한 50 정도 되돌림이 나온 현상이다. 자, 여기에 따라서 뭐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에 숏을 쳤던 그런 세력들이 숏 커버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극적으로 펀더멘탈 상의 긍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상 다음 달 발표되는 데이터에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자, 앞서서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로 2% 정도 빠졌다라고 했는데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선언을 했죠. 그 영향 때문에 유가가 다시 견조하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음 달에 한번 더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차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오늘 영국 채권 매입 종료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일 중국의 전당대회가 있죠. 그리고 18일 날 중국의 3분기 GDP 및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글쎄요, 이 전당대회 이후에 나오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 좀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수요일에는 영국의 CPI,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뭐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경기와 물가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어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최근 FOMC 의사록에서 일부 몇몇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 이거의 경착륙을 좀 우려를 하면서 너무 긴축을 빨리 가져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이러한 발언이 이 베이지북에도 좀 나와 있을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9월 기준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렌트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택 판매 데이터, 여기서 나오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 한국의 수출 데이터 발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간밤에 미국장에서 보여줬다시피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은 좀 긍정적인 이슈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미스하는지 아니면 이 낮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하는지 상회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자, 지수는 상방으로 갈 수 있고요. 하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짜 되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11월 FOMC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벤트는 12월 FOMC입니다. 여기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시장에서는 점도표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어디에다 찍어줄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시장은 희망 회로를 돌렸다가 실망을 했다가 이런 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1월 FOMC 전까지는 지표에 따른 식망, 기대가 반복될 전망이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것은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기술적 지표, 너무 과매도 구간이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다음 주에 베이지북 여기 발표에 따라서 실망과 기대 여전히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다. 이게 아마 다음 주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랙스완이 발생을 한다. 아직 영국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뭐 영란은행이 손을 놔버린다든지 즉 연기금이 마진콜 당하도록 뭐 내버려 둔다든지 배째라든지 이렇게 영국 금융이 좀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지수가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와일드 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와일드 카드가 무엇이냐? 자, 원래는 인플레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높은 금리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낮출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은 지수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뭔가 추세 반전을 노릴 만한 그런 이슈는 없었다라는 점에서 너무 희망을 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지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